도둑이 도리어 도둑 잡아라 외치는 격이다. 컴퓨터 본체가 사고가 난 건데 네. 마우스도 아니고 마우스 패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겉돌고 있다. 예, 그렇죠. 이건 증거인멸이나 증인들에 대한 회유까지도 사면에 관해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위치에 있던 분들이 지금 대표고 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나.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 내년 총선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보 같은 게 좀 활발히 들어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니고 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붙여서 그런지 네. 제보 같은 건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만 그렇군요. 이 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대와 그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완종 리스트, 게이트라고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묘한 게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대한 사정을 하다가 부메랑을 맞아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야당하고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야당이 지금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소외돼 있다고 그럴까요? 이 게이트 문제에 있어서 소외된 건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저 새누리당이나 일부 보수 언론들이 그 물귀신 작전을 하느라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소외된 상태가 저희로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찌됐든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끼리의 네. 치고받다 번진 문제여서 아마도 곤혹스러운 입장일 거고 또 저희들은 당연히 제1야당으로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촉구하고 촉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죠. 27일 오후죠. 긴급 의원총회가 잡혔어요. 그 이제 의총 제목이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 굉장히 길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저도 잠깐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인사말을 하시는데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도둑이 도리어 도둑 잡아라 외치는 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네, 사실 이거 본질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나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네. 도둑이 도둑을 잡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검찰 수사는 저희들이 오늘로서 꼭 여덟에 18일째잖아요. 네. 18일째 되는 동안에 검찰이 지금 하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성완종 회장의 측근 두 사람을 구속한 것인데 이것은 컴퓨터 본체가 사고가 난 건데 네. 고장이 난 건데 마우스도 아니고 마우스 패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컴퓨터 본체를 고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겉돌고 있다. 예,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제 본체 수리라는 것은 리스트 8명에 대한 수리라는 게 본체 수리다 이런 건가요? 아마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국민과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 즉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핵심은 성완종 회장이 죽음을 통해서 사실상 증언하고 간 8인의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심지어는 그 주변에서 이른바 증거인멸이나 이 회유나 이런 것들이 됐다고 이미 보도가 되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환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물귀신 작전 내지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도와주고 있는 꼴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검찰은 지금 이제 그렇게 설명은 해요. 지금 이제 기초공사 중이다. 그래서 네. 이제 대들보도 올리고 수사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좀 속도가 느린 감은 있죠. 느린 감은 있고요. 근데 기초공사를 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계도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수사 보안 기본적으로. 같은 이유를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이나 증인들에 대한 회유까지도 사실상 언론이 다 추적해서 사실상 확인 보도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먼저 빨리 소환을 해야죠. 홍준표 지사를 즉각 소환 조사해라. 이런 요구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이렇게 하시죠. 검찰 수사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감시를 해야 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시니까 또 이 프로그램이 이름이 돌직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
방식, 태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네. 게 있어요. 그 상설특검은 네. 야당에서 요구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표가 왜 별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지. 네. 그렇다면 자원 외교 이 비리는 뭐 별도 특검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상설특검으로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간단히 압축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상설특검은 5위 5명의 그 수사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네. 또 자원 그 비리는 검찰이 상당한 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가 많이 집적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의 검찰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상실되었고 또 지금 자원외교 수사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암초에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원외교와 자원비리와 관련해서는 5명의 상설특검보가 있는 상설특검으로 마무리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네. 있는 것이고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는 8명 면변이 8명 한 사람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설특검 한 팀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초대형 사안이죠. 그렇죠. 초대형 사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상설특검을 처음 만들 때는 이와 같이 이른바 대통령 측근들과 이 실세들이 이렇게 8명으로 집단적으로 걸린 헌정사상 초유의 지금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기 대형 사고일 때문에 줄은 예상을 못했다. 예상을 못한 것이죠. 네.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 걸리는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상설특검을 만든 것인데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8명 각각의 특검, 상설특검 하나씩 붙이면 뭐 상설특검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것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맡겨두자. 네. 특검은 뭐 천천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천정배, 정동영 이런 그 탈당한 후보들이 왜 지금 특검 요구하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돌아선 그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돌아선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일단은 이 사건은 워낙에 초대형 그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첫 번째 단추부터 특검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미 우리가 별도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엔 상설 특검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설사 이것이 별도 특검으로 가든 상설 특검으로 가든 논의가 진전이 되게 되면 수사의 대상이나 기일이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그 전국이 말하자면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그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본 것이죠. 따라서 초장부터 이거를 뭐 특검 논쟁으로 갖고 가면 이 8인의 초대형 그 권력 실세 비리의 문제가 오히려 특검 논란이 덮어버리는 예. 그러한 그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물타기를 계속하는데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노무현 정부에서 성완종 씨를 왜 2번이나 사면해 줬느냐. 2007년 옛날 얘기인데 지금 또 새삼 그 문제를 막 끌고 나와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가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기자가 보기에 그때 사실 그거 누구 로비 받고 해줬다 이렇게 팩트를 밝히면 될 것 같은데 그 왜 그렇게 밝히지 못하는 거죠? 글쎄요, 저도 그걸 좀 기억을 해보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전후 사정을 보면 성 회장이 그 특히 두 번째 그 사면 복권을 받을 때는 그 이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또 신문 사설에서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면 복권 시켰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누가 어떤 연유로 부탁을 했는지는 그건 삼척정다도 그것 역시 잘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워낙에 언론 환경이 좀 나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소위 새누리당이 집요하게 물타기를 시도를 하다 보니 물타기도 당하는 야당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약간 물타기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점도 뭐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뭐 아쉽고도 저희들도 갑갑한 입장이죠. 근데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사면에 관해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했던 그 사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위치했던 분들이 지금 대표고 의원이란 말이에요. 또 아까 법률전자단장도 당시에 그 법무부 비서관실에서 일했고. 그런데 국민들은 야, 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나.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게 돼요. 예.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대표하고 최고위원들하고는 사이가 아주 좋으신가요? 2월 8일 출범한 다음에 뭐 별 문제 없습니까?
잠시 그 호흡을 맞추는 기간이 있었죠. 호흡을 맞추는 기간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도 일부 낯섦을 부인하진 않겠지만, 지금은 비교적 잘 그 화합을 해서 가고 있고요. 대표도 뭐 최고위원들을 좀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협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좀 작은 부분인데요. 그 수석 대변인하고 비서실장이 지금 최고위원들 간담회할 때 들어가십니까? 사무총장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사무총장만 들어오고 있죠. 간담회 비서실장이나 수석 대변인 정도는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자들 접촉이 많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그 내부의 그 어떤 그 보안을 지켜야 될. 아니, 그 정도는 이야기들이. 수석 대변인이 알아서 파악해서 기자들한테 할 얘기하고 안 할 얘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97년도, 96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총재께서 대선기획단을 만들 때도 이종찬 기획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기획단 12명이 꾸려졌는데, 언론특보였던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언론특보가 돌아가는 걸 알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언론들과 접촉이 많게 되면 본인이 취중 진단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만성 피로에 따른 위경련과 인두염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프다는 발표를 청와대 대변인이 이처럼 서둘러서 해야 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재임 중에 병을 왜 숨겼느냐고 묻는 김두우 전 홍보수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때 내가 아팠다고 했어봐. 청와대 발표가 나가는 순간 한 10배쯤 부풀려져서 소문이 돌았을걸? 대통령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을지도 모르고 언론은 대통령 보궐선거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지 않았겠어? 세계 금융위기로 국민들이 힘들어서 허덕이는데 대통령이 중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그래. 정말 죽을 병에 걸렸으면 발표해야 하겠지만 혼자서 견뎌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을 청와대가 서둘러 발표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쓸데없이 나돌 수 있는 소문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플 자유도 없고 아프다고 발표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자리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4월 29일 재보선 예상 스코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 한 군데도 만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새누리당이 물타기라고 사실 종편이 하루 종일 그 편파적인 방송을 틀어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상당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서요. 예상 스코어? 예상 스코어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단 한 군데도 낙관할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네 군데 다 진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 체제 물러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군데 다 지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민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단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만약에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재보선에 패하면 늘 지도부가 교체되어 온 이른바 그 습관 같은 것들, 그러한 악습은 이제 더 이상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는 단절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호남에서 보면 천정배 후보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역설적으로 동교동계, 권노가, 박지원 이런 분들 지원 요새가 별로 위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호남 민심들이 조용하게 이제 많이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은 명분 없는 분열이 새누리당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천정배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야권 분열하고 무관하다. 광주에서 무슨 자기가 나온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해봤는데 광주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 다 패배하면 당 지도부로 좀 답답한 그렇죠. 이제 네 군데서 하고 최근에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야당도 그 리스트는 안 나와 있지만 돈을 받았을 가능성 이게 이제 82%나 나왔어요. 국민들 생각에서는 이런 대통령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와 특히 언론과 또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이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연하야 하나 똑같다. 예. 그런 이제 그 어떤 흐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당이 더 나쁘지만 야당도 예. 그에 못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양비론적 비판론, 특히 정치권에 대해서 아주 격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늘 혐오하는 정치밖에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그 명언을 한번 되새길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내년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 차떼기 정당의 집권을 이제 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1야당에게 힘을 몰아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차떼기 정당을 물리치고 제압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저는 당연히 새누리당을 집권당을 도와주기 위한 물타기 수사를 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8인방입니다. 성 회장이 죽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간 거예요. 이른바 다잉 메시지를 사회에, 검찰에, 청와대에, 정치권에 전달한 것이죠. 야권 나오면은 수사 당연히 받고 수사해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나 먼저 선제적으로 8인방에 대한 수사를 먼저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격가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격가지와 8인방 본체 수사와 이렇게 혼합해서 짬뽕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것은 물타기 수사이고 사실상 정치 수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다음 타깃이 누굽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병기 실장도 뭐 거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집중할 거는 8인입니다, 본래. 네. 다만 이 이완구 총리를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당사자이고 그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당사자가 수사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수사를 지휘하게 됐기 때문에 총리에서 물러나라 라고 했던 것이고 이완구 총리가 수면 위의 당사자고 지휘자라고 한다면 비서실장과 이 민정수석은 당연히 수면 아래의 그 당사자이자 지휘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리스트에 거론되고 사실상 액수만 안 나왔지 구체적인 증언이 올려져 있는 이병기 실장은 물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켓은 이완구 총리 다음에 누구냐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8명이 동시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죠. 우병우 민정수석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적어도 이 수사를 지휘한 매우 중요한 당사자이고 지휘권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사실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병우 수석은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되고 수사보고 받지 말아야 되고 비서실장은 물러나는 것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나 비판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죠. 서병수 부산시장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의원 이분들은 이제 합쳐서 7억 받았다 이렇게 리스트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야당에서는 어쩐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세가 약하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써주는 건 아니다. 대선 자금을 수사하게 되면 야당의 대선 자금도 손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세를 자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야당까지 공멸 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고요. 그래요? 저희들이 이미 저도 여러 차례 홍서류, 홍준표 1억, 홍준표 그다음에 서병수 2억, 그다음에 유정복 3억 이렇게 홍서류 1, 2, 3에요. 예. 이것에다가 홍문정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빨리 즉각적인 수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8인방이 8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권력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사람들부터 총리, 비서실장 총리, 비서실장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위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그 7억이 이제 2012년에 건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대선 자금과 불가분의 관계일 텐데 대선 자금 전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대선 자금일지 아닐지 예.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송환전 회장은 대선에 쓰라고 줬다. 예. 그 사람들 그런데 보자고 대통령 보고 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대선 자금으로 예. 줬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걸 대선 자금에 썼는지 안 썼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수사해봐야죠. 네.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뭐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는 홍문정 의원의 수상한 이 예. 재산 증식 의혹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대선 자금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죠. 검찰이 이 수사를 하질 않고 있고 변죽만 지금 물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의총을 통해서 강력한 촉구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수사를 확실히 하라는 얘기네요. 네. 뭐 야당도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도 돌직구를 하나 날려야 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야당은 그래도 예.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이완구 총리를 다른 때 같았으면 아마 특검부터 들고 나와서 예. 아마 이완구 총리도 사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적은 힘 가지고 이완구 총리라도 일단 사퇴를 시켜서 수사를 통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정점을 일단 예. 재촉했다라는 그런 성과는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정합니다. 성과는 그리고 인정.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만 양비론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8명이 돈 받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야당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제1야당으로 정말로 유감스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언론의 제 역할이고 그것이 사회 공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돌직구 하나 날렸습니다. 예. 국민들은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국민의 심경을 대변해서 야당도 좀 더 잘하라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증문즉답 몇 가지만 좀 해주시죠. 자, 내년 총선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2012년 총선보다 의석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1야당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1야당을 도와주자라는 생각들을 더 많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죠. 일당 할 수 있다. 일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죠. 지금 수도권 의원이신데요. 네. 수도권 민심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경제도 나아진 것이 없고 또 세금 폭탄이 가해지고 여기에 이제 소위 말 차떼기 정당까지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민심은 그렇게 새누리당한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우호적이냐 하면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저희들이 더 쇄신하고 더 노력해야죠. 자, 야당의 대선 후보 누가 될까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세 분이 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 격동과 요동치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야권의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50%가 훨씬 넘는다는 것은 저희들에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현재까지는 청 시그널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주해서는 결코 그 청색 신호가 계속 밝혀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